저는 평생 핸들을 잡고 살았습니다. 월급은 고작 100만 원. 대기업 회장의 운전기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그날 회장님이 내민 퇴직금 3억 원을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전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알고 보니 제가 진짜로 받은 건 돈이 아니라 부의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로 저는 이미 30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평범한 운전기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말이죠. 1990년대 초반, 저는 막막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40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가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 자리였습니다. 면접 날 회장님은 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운전기사는 단순히 차를 모는 사람이 아니야. 내 시간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 저는 긴장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30년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남짓.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빠듯했지만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운전기사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운전만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오가는 회장님의 말 한마디, 전화통화 한 통까지 저는 모든 걸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아니라 흐름이야.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해. 주식은 남들이 몰려들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조용할 때 움직여야지. 회장님의 짧은 말들. 누군가에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였겠지만 저에게는 살아있는 경제 강의였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 회장님 댁 앞에서 대기합니다. 회장님이 차에 오르시면 그날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회사 본사, 정부 청사, 비즈니스 미팅. 때로는 하루에 10곳 이상을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 뒷좌석에서는 수억, 수십억 원이 오가는 대화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5년은 봐야 해.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미래엔 판도를 바꿀 거야.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 쫓지. 진짜 부자는 시간을 사는 사람이야. 퇴근 후 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날 들었던 회장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경제지를 펼쳐 그 말씀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였는지 복기했습니다. 처음엔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시장의 패턴이 제 노트 속에 정리되어 갔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제 노트는 수십 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MBA 과정보다 값진 통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의 한 통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은 뒷좌석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셨습니다. 그 회사 말이야,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기술력은 확실해. 3년 안에 크게 성장할 거야. 내가 보증하지.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급 100만 원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빠듯한 상황. 하지만 지난 10년간 배운 게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확신하시는 경우는 거의 틀리지 않았다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씩만 떼어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로.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냥 저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보, 나도 확신은 못해. 하지만 1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결과야. 한번 믿어봐. 그렇게 시작된 투자. 3개월, 6개월, 1년.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보입니다.
A 기업이 B 기술 회사를 전격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가는 2배로 뛰었습니다. 한 달 후엔 5배, 2년 후 최종적으로 20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소액 투자금은 어느새 2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돈을 번 게 아니다. 회장님의 사고방식을 배운 것이다. 그 경험 이후 제 투자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TV에서 추천하는 종목, 지인이 귀띔하는 정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패턴을 공부했습니다. 회장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원칙들을 정리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만 움직였고 불확실할 때는 기다렸습니다. 현금 흐름을 꾸준히 쌓아갔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을 때 제 자산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년째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둔 30년째 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30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은퇴식 날 회장님은 직접 저에게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성규 씨, 30년간 정말 고생 많았네. 이건 자네가 받아야 할 목기일세. 퇴직금 3억 원이 담긴 수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봉투를 도로 건넸습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회장님 옆에서 배운 것들이 제 전 재산입니다. 그걸로 이미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크게 웃으셨습니다. 자네, 진짜 제자였구만. 은퇴 후에도 제 삶은 검소합니다. 30억의 자산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매년 일정 금액을 창업 펀드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처럼 막막했던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제 돈 걱정은 없으시죠? 행복하신가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죠. 저는 30년 동안 회장님을 모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단련한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주식 정보를 찾고 부동산 강의를 듣고 재테크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정보보다 태도를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기회는 듣는 귀를 가진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알아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월급 100만 원으로 30억을 만든 저 박성규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듣고 있나요?